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잔탁이나 겔포스 같은 위장약 260여 종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상으로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당장 처방을 중지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144만 명이 먹고 있는 약인데 보충 설명 듣기 위해서 중앙대학대 김은영 교수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체 위장약 269개 약에 대한 판매, 제조 이런 게 전부 다 중단된 거죠? 네, 식약처가 발암 우려 위장약 269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 금지 조치를 했고요. 제조, 수입,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제조, 수입, 판매까지입니다. 라니틴이라는 원료이고요. 이 의약품 원료 의약품에서 이제 발암 물질, 이제 우려 물질에 대한 검출이 있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찌됐든 건강상 유해성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에서 네. 이런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식약처 발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14일 미국 등 해외 정보를 인지하고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 조치로서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 의약품 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 귀에 익은 유명한 약들 몇 개 볼까요? 네, 판매 중지된 약들 보겠습니다. 네, 겔포스 DX 정, 겔포스 잘 아시죠? 또 잔탁 제일 유명합니다. 네. 잔탁이라고 하는 제품이 계속 있고요. 볼까요? 네, 알약이네요. 보니까. 네, 다 269종 모두 다 뒤에 정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약이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 이름이 좀 낯선 것도 있으시고 익숙한 네. 것도 있으시고 복용하고 계신 것, 복용해본 경험이 있으신 것들이 대부분인데 네. 사실은 이 정도면은 국내에 지금 이 약국에서 우리가 판매되고 있는 네, 모든 위장약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약 형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겔포스가 우리 겔 형태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괜찮습니까? 액.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액제 형태로 먹는 그 겔포스는 괜찮고요. 네, 그 겔포스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DX정? 겔포스 DX정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그 브랜드 확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브랜드 뒤에 뭐 겔포스 DX처럼 이름을 더 붙여서 이제 추가된 성분들을 더 이제 넣고 네. 이제 다양한 적응증을 이제 커버하려고 하는 약들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먹는 겔포스, 그다음에 겔포스 M 몇 가지 이제 제품들이 짜먹는 형태로 나오는데 네. 거기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라니틴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가 않고 네. 이 겔포스 DX 정에는 라니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잠정적으로 이렇게 중지된 품목에 이제 겔포스 DX라는 제품만 포함된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잔탁이라든지 정으로 알약 형태로 네네. 겔포스 DX 정을 혹시라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무려 144만 3천여 명의 환자들이 복용 중이에요. 네, 광범위하게 지금 조제되고 판매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기준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간 완제 의약품만 2,700억 원어치가 생산되거나 수입됐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중에 90%가 전문 의약품으로 유통이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더 많은 환자들이 복용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 이걸 복용하고 있는 143만 환자분들은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고 자녀분들이 보시다가 부모님하고 통화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네,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약.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습니까? 네네네. 이게 원래 실제로 그 미국하고 유럽의 FDA 유사가 비슷한 그 EMA라는 기구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같이 9월 14일 날
그 공표를 했고요. 네.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저희 나라 식약처가 16일 날 해당 그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그 완제의약품이 원래 라니티진이라는 성분을 처음 만든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GSK라는 회사인데 네. 거기 원래 그 다국적 제품이 제약사죠, GSK. 네. 잔탁이라는 이제 상품명으로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저희 식약처에서도 이제 국내에 3가지 제품이 수입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조사를 했었고 이제 그 조사 당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그 미국에서는 부분입니다. 아주 소량 미량이 검출됐고 네네네. 회수 조치 안 했다는데 우리는 왜 네네. 회수 조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식약처에서 오늘 날짜로 그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네. 이제 국민 안전을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일단 대응을 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그 라니티진에 문제가 됐던 이 발암성 추정 성분인 그 NDMA 물질이 사실은 네. 작년에는 고혈압 물질인 그 발살단 사태 때 했던 이슈가 됐던 그 물질하고 같은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식약처는 그때도 선제적인 방어를 통해서 이제 환자 국민의 안전을 많이 잘 조절했었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9월 16일 날 발표한 그 완제 제품에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네. 저희 나라에서 이제 생산되는 제품들이 7개의 원료를 사용했는데 그 원료들을 수거해서 이제 검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가 잠정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있는 건 뭐고 그 안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됐다는 건 뭡니까? 네, 실제로 이 라니틴이라는 성분 자체는 이제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위산을 조절해주는 약물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위산 과다가 있으시거나 속쓰림이 있으시거나 뭐 위식이지장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위장약인데요. 이 라니틴 성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난번 발살타 사태도 사실 같은 건데 네. 오염됐을 확률이 큰 그런 NDMA 물질이 네. 이제 같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을 잠정적으로 회수 이제 판매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니티딘 성분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네네. 이 라니티딘 성분 안에서 NDMA라는 발암 네. 가능 물질이 발견된 게 문제군요. 그쵸, 네. 네. 그게 발견되면 안 되는 건데 네네. 미국에서는 소량인데 우리는 혹시 많이 발견돼서 수거하고 이건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네. 이제 잔탁이라는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었고 이제 그때 나온 게 굉장히 이제 미국 발표에 의하면 로우 레벨이라고 해서 굉장히 적은 이제 수준인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냐면 저희가 물에도 이게 들어가 있을 수 있고 NDMA가 아, 네. 그다음에 저희가 먹는 모든 음식들에서 일반적으로 검출되는 수준이 이제 약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이게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그 저희 우리는 나라가 그 재료가 되는 그쵸 원료를 하다 보니까 원료에서 네네네네. 원료를 검사했더니 나왔으니까 이 네네. 원료를 썼을 테니까 수많은 제약사들이 그쵸. 8개인가요? 그렇죠? 일곱 일곱 군데입니다. 7개 제약사들이 네네. 썼을 테니까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약을 조사했는데 우리는 재료를 조사했는데 나왔으니까 이 재료 써서 만드는 약들도 위험할까 봐 선제적으로 네. 네네네. 일단 처방을 중단시켰군요. 네. 사실 네.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 완제 수입된 그 네. 미국에서 조사했던 제품을 했을 때는 저희 나라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맞아요. 네. 이제 원료의약품 7군데도 아마 식약처 보도자료 오늘 포함이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배치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약을 생산할 때 한꺼번에 일정량을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트 번호, 뭐 배치 번호라는 개념을 갖고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 배치를 생산된 제품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안 나왔고 또 일부 제품 같은 그 원료 공정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배치에서 만든 거에서는 또 검출이 됐고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양하게 검출 범위가 이제 범위를 가지고 이제 적게 또는 검출되지 않거나 또는 기준치보다 많게 이렇게 네.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려하실까 봐 좀 설명을 드리면 식약처 발표를 꼼꼼하게 보면 이게 자연 생성됐을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니티닌 안에 들어있는 아질산염하고 또 이 디메틸아민기라고 하는 게 자연 융합이 되면서 생성됐을 가능성 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소량이라서 지금 들어있는 검출 정도로는 단기 복용했을 때 뭐 유해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유해한 어떤 뭔가 나타나기 네.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성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269정 모두 다 판매 중지 조치를 하지만 조만간 위원회를 꾸려서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를 네. 진행하고 추가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뭐 어디까지가 장기 복용? 지금까지 이걸
이 약을 먹어온 분들은 그럼 난 괜찮은가? 이게 제일 네, 중요한 질문 걱정이 아니에요? 되시겠죠. 네, 이 그 아까 초과했다라는 그 기준치에 보통 저희가 이제 잠정적인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수치가 0.16 이거 뒤에 ppm이라는 단위가 붙습니다. 근데 그 0.16 기준을 정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라니티딘을 이제 보통 그 질환이 있는 분들이 드시는 게 최고 용량이 한 600mg 정도 됩니다. 그걸 네. 평생 드셨을 때 이 정도 노출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한 허용 기준이 0.16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그 기준 자체는 평생 복용하는 용량으로 사실 설정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물질 자체가 이제 발암성 물질은 아니고 발암성 물질이라는 걸 이제 보통 여러 기관들에서 규정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WHO 산하의 그 국제 암 기준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암 물질을 4그룹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룹 1은 이제 인간에서 명확하게 이제 발암이 될 수 있다는 발암성 물질이 있는 거고 그룹 2가 보면 이제 인간 발암성 추정 물질로 되는데 그게 이제 A, B로 나눠져 있긴 한데 그중에 EA 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NDMA 물질들. 그래서 발암 물질이라고 하지 않고 발암 추정 가능, 뭐 추정 물질. 발암 예, 예, 추정 발암성 물질. 추정 물질. 아, 저희 기사에는 발암 가능 물질 뭐 이러던데 추정 물질로. 네, 추정 물질로 돼 있고 그게 그러니까 발암 물질보다는 덜 우려해도 덜 되는, 낮은 하지만 거고. 물론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는 근거가 있는데 네. 사람에서는 자료가 좀 아, 부족한 네. 상황인 네. 그런 물질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식약처에 설명이 들어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네. 이 NDMA는 이 안에 누가 담배만 펴도 분명히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성분은 기본적으로 국제 그 암 기준에서 클래스 2A 아무튼 인간의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걸로 분명히 돼 있습니다. 개연성 있는 걸로 돼 있고 근데 당연하게 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용량에 관계없이 회수 조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그 조치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가 당장 2주분, 4주분을 먹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 몸에 어떻게 암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그 용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장 뭐 이렇게 처방 병원에 와서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을 뭐 감수할 필요는 없죠. 불안하시면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떡하죠? 자, 지금까지 이 약을 드셨던 분들은 당장 오늘이나 내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식약처에서 이제 일단 지금 드시고 있는 성분이 일단 내가 이 약을 먹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야, 뭐 본인이 확인 안 되면 약국 가도 되고요. 그렇죠. 네. 가장 좋은 게 약국이나 처방받은 곳, 뭐 그러니까요. 아니면 심평원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할 네. 수 있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약국이나 이제 의원에다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편하면 다른 제품으로 변경도 된다. 이제 반드시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저희 식약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해당 약국이나 아니면은 의원을 통해서 재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약으로 변경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네, 원하는 경우에. 저 식약처 발표 보니까 네. 환불이 네. 되는 걸로? 네. 그냥 약국에서 이제 의약품을 재처방하거나 네. 재조제하는 경우에는 일회안에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비용 없이 이제 재처방 받을 수 있으시다는 것이고요. 다른 약으로. 예, 네.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이제 직접 구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약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시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환불도 가능하다? 예,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가지 못하는 환자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보호자,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을 통해서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뉴스 보시고 해당 성분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즉시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은영 교수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